만약에 한 황제가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를 직접 설계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단순한 무덤을 넘어서 베트남 응우엔 왕조의 민망 황제가 직접 구상했던 영원의 공간, 그의 장엄한 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황제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는 걸작으로 남게 되었을까? 그 거대한 건축물 뒤에 숨겨진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딱 한 사람, 바로 민망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비전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먼저 그의 개인적인 탐색 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설계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민망 황제는요, 돌 하나를 놓기 전에 무려 14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완벽한 장소를 찾는 데에 쏟아 부었습니다. 1820년에 즉위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 베트남 전역을 샅샅이 뒤졌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4년 만에 그는 운명 같은 장소를 발견합니다. 바로 두 강이 고요하게 합류하는 껌캐산.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한 이곳이야말로 그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곳이었죠. 그는 이 산에 효도의 산이라는 뜻의 효선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여주고 자신의 무덤은 효릉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장소를 찾았으니 모든 게 순조로웠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황제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극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4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1840년, 디리오 첫 삽을 뜹니다. 하지만 이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인 1841년 1월, 민망 황제는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영원의 집이 완성되는 걸 끝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의 꿈은 이렇게 미완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들 티에우치 황제가 나섭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염원을 이루기 위해 무려 1만 명의 군인과 인부를 동원해서 공사를 이어갔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였죠. 바로 이게 이 무덤에 깃든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황제의 위대한 비전,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아들의 숭고한 헌신. 아버지의 설계는 아들의 효심을 통해서 마침내 영원한 건축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 위대한 결과물을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방문객이 되어서 그 장엄한 왕릉의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의 여정은 위대한 붉은 문이라는 뜻을 가진 다이홍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황제의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문은 그냥 평범한 입구가 아닙니다. 강력한 권위의 상징이죠. 특히 저기 중앙에 있는 가장 큰 문, 저 문은요, 역사상 딱 한 번, 오직 민망 황제의 관이 들어갈 때만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심지어 다음 황제들조차도 양옆에 작은 문을 이용해야만 했어요. 문을 지나면 넓은 뜰이 우리를 맞이하는데요. 이곳은 베레의 뜰이라는 뜻의 바이든으로 황제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첫 번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넓은 뜰을 한번 둘러보세요. 양옆으로 문관과 무관, 코끼리와 말 석상들이 조용히 늘어서 있죠. 마치 황제를 영원히 호위하는 근위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비석에는 아들 티에우치 황제가 직접 새긴 아버지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외부 공간을 지나서 능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부터는 황제의 내면 세계와 우주관이 담겨있는 훨씬 더 상징적인 공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저 우아한 2층 두각, 바로 밝은 누각이라는 뜻의 밀러우입니다. 이름처럼 이곳은 영혼의 명상을 위해 설계된 아주 고요한 공간이죠.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누각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황제의 영혼만이 이곳에 들러서 생전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라는 거죠. 기둥 하나, 지붕 하나에 우주와 삶에 대한 깊은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능의 가장 깊은 곳, 영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제사를 지내는 땀디엔이죠.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민망 황제와 황후의 위패가 모셔진 이곳은요, 공간 전체가 신성하고 깊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누구든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마주하는 건 이 능의 설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부분 중 하나인 인공호수, 호떤 응우위에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초승달 모양의 호수가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봉분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우주를 이루는 음과 양의 완벽한 조화를 표현한 그야말로 심오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마지막 장소로 향합니다. 이 능에서 가장 신성하고 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바로 부구타인입니다. 브레타인은 바로 황제의 육신이 잠든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저 굳게 닫힌 문 너머, 원형의 성벽에 둘러싸인 저 숲 우거진 언덕 아래, 황제는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가상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돌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민망 황제릉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무덤,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응엔 왕조 건축의 정점을 보여주는 걸작이고요. 문화적으로는 후손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기업하게 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처럼 거대한 기념물은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